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요. 최근 3개월간 행보 구간을 활용했을 때 보면은 지지선이나 저항선들이 이렇게 11만 불에서 12만 5천 불 사이에 박스권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그레이드 평균 1.5% 정도 간격을 그으면 되겠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테더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아시겠지만 거의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 활용폭인데 진짜 안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적어도 뭐 1,00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들어갔다. 절대 망할 리 없잖아요. 이 테더가 망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둘 중에 하나가 망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 변동폭으로 너무 가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데 테더가 좋은 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미국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테더는 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탈출했겠죠, 이미. 네. 그런데 너무 협소하더라. 너무 적게 변동폭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더로 해봤으니까 1만 원으로 해봤을 때 거의 똑같더라고요. 내가 40원 따면 40원이 나가요. 예, 똔똔이에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예, 0.04%입니다. 그다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0.05%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안 움직여. 그런다 해서 내가 손해 본 건 아닙니다. 제가 손해 본 건 아닌데 수수료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중을 정말 세게 들어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테더는 구간을 크게 하거나 구간을 크게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수익이 들어와요. 테더는 좀 딜레마인데 구간 간격을 넓히면 일주일에 한 번 소식이 올 거고 구간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10만 원 정도도 안 되고 거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중이 세게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정도의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중을 1,000만 원 정도씩 막 크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 리플이나 도지 그다음에 솔라나 세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신 다음에 시드가 좀 자신감을 얻으시고 확신을 얻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드를 준비하신 다음에 테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테더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니까요. 왜냐하면 바닥권만 정확히 잡으면 지금 바닥권이에요. 지금 바닥권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테더는 지금 제가 예상하는 바닥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박스권을 어떻게 긋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가로줄 먼저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줄은 여러 번 변곡점을 보면 이 정도 그어볼 수 있죠. 제 아래 점 여기 한번 그어볼 수 있고 여기 추세선이 좀 보이네요.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곡점과 변곡점을 한번 이어봅니다. 아래쪽 변곡점도 괜찮고 위쪽 변곡점도 괜찮고요. 네. 자, 가로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저항을 받고 추세가 이쪽으로 하향 추세로 이제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향 추세 좀 비슷하게 그 부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그냥 바로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래서 비트코인은 박스권 긋기가 되게 어려워요. 박스권이 잘 안 그어집니다. 지금 사상 전 고점을 넘어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행보 구간이잖아요.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일단 이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져버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요 거선 1억 1천만 원이죠.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천만 원 이 선을 뚫기는 하향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미 여기서 두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네, 다시 그거 보겠습니다. 두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떨어지려다가도.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뭔가 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그거 보면 이쪽이죠. 변곡점.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뚫고 올라갔고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죠. 지지 두 번 받고 올라갔죠.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지지 되려다가 단봉 생기죠. 단봉에서 지지 되려다가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때는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한번 쏟아져 가지고 뚫고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한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 번이나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지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다시 많이 오르죠. 네. 많이 오르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갔죠. 그 다음에 전고점을 지금 뚫었는데 제 관점을 같이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가놀이라 그러죠. 고가놀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미니 박스권을 그으면서 지금 역사적
고점인데도 쏟아질 만한데 쏟아지려면 올리고 올랐다가 너무 올랐나 그래갖고 다시 이거점에서 움직이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박스권을 긋는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뭐 이 정도 떨어지거나 또는 예상해 봤을 때 여기 정도 진짜 많이 떨어진다면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을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본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거 보지 않을까. 그 추세선은 이 정도, 추세선 이 정도. 그 다음에 라운드 피겨를 확인해 볼 때는 달러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를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그어놓은 건데 12만 불 기준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달러로 보셔야 됩니다. 12만 불에서 지금 여러 번 저항을 맞췄잖아요. 그럼 이걸 뚫고 왔다가도 바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12만 불이 라운드 피겨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11만 1000불에서 여기서 두 번 저항을 받고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 두 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럴 때는 뭐 이 정도 밑에 지지와 저항 보이시죠? 네. 여기 이 가격대 보이시죠? 그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죠. 약간 살짝 내려갔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그으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고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이 정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에서 그으시면 다시 이게 맞고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꽂는다? 뭐 저 같으면 그러면 보수적으로 하면 이 정도 긋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리플 한번 해볼게요. 리플은 제가 좀 전에 그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을 그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추세선 지지와 저항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변곡점 있잖아요. 변곡점에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올라갔다 못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은 거는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올라갈 징조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번 지지받고 지지가 뚫렸고 지지가 무너지면 이게 저항이 되잖아요. 저항받고 다시 왔다가 무너졌죠. 네. 그다음에 이게 다시 저항입니다. 계속 저항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다음에 박스권 미니 박스권 하다 여기서 다시 저항받았죠. 지지와 저항은 항상 바뀝니다. 뚫고 가면 지지가 되고 뚫고 내려가면 저항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지지와 저항은 항상 바뀌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진짜로 여러 번 변곡점이 지지와 저항이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뚫고 갔으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오죠. 아니, 세 번인가 좌절이 됐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좌절이 된 진짜 오랫동안 기면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뚫었을 때 시세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고 박스권을 그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못 올라간 거를 딱 보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전고점이잖아요. 역사적 전고점에서 뚫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뚫고 못 내려갔으면 내려왔는데 여기 내가 여기다 생각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예상해 보면 여러 번 지지받았던 여기나 완전히 떨어진다 해도 여기죠. 그럼 박스권을 여기나 여기로 그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로. 조금 공격적으로 그으시려면 이쪽 하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충분히 제가 여기서 그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근처 가기도 전에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조금 하다 지금 딱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기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수익을 갖다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냐? 지금 제가 박스권을 긋는다면 연장이 되겠죠.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딱 그으시면 박스권이 되는 거고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고요. 뚫고 내려갔다 해도 그러면 여기서 이 지지받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50% 여기서 50% 하면 거의 다 손실 본 게 다 상쇄가 되고 수익으로 옵니다. 결국엔. 그다음에 우리의 친구 도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도지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수익을 잘 갖다 줘가지고요. 자, 이 상단이 또 하나의 박스권이었는데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집에 와야죠.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항상 일본 기준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RSI 지표도 같이 봅니다.
그 거래량도 같이 봅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어야지 진정 의미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다 그러면 휩쓸어 거짓입니다. 거래량이 확보하고 이렇게 갔을 때 진정한 그 상승이라고 보고요. RSI 지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네. 흘러내릴 때까지. 그럼 여기서 흘러내렸으면 이 정도에서 지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지금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계속 그냥 지지받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봐도 무섭습니다. 또 확 올라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리죠. 여기서 박스권이 생겼어요. 예, 이거는 또 전에 그은 거라서 자 연장해서 보면은 지금 몇 번 지지를 받았네요. 한 번, 두 번, 여기서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지지를 받았으면 이건 진정한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뚫고 내려간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뭐 여기 뚫릴 때마다 그 거래량 동반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장 평균 가격들이 요 이상일 텐데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단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도지는. 그러면 상단이 어떻게 될 거냐? 상단은 지금 여러 번 여기서 저항 뚫지 못했잖아요. 한 번 뚫지 못했고 두 번 못 뚫었고 여기서도 뚫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저항이라고 봐지고요. 여기도 저항이죠, 사실. 뚫고 다시 못 올라갔고 내려박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그다음에 다섯 번 정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섯 번. 지금 다시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근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근거 긋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했었고 여러 번 지금 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좀 있으면 뚫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이 늘었죠. 거래량 늘고 RSI 지표도 뭐 높은 상태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박스권 내려가기도 전에 절반에서 박스권 절반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예, 거래량도 늘면서 평소보다 여기보다 그러면서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잖아요. 이렇게 추세선이 두 번이나 그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하다가 좀 보다가 저는 뚫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뚫고 갈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박스권 그어놨기 때문에 추세를 돌파하면 그때는 따라가지 않고 다 청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게 지지를 받을 때 언제 들어가냐? 요걸 지지를 받았을 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RSI도 보고 볼륨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평선도 볼 수 있겠죠. 이평도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작하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많이 놀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다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스권을 뚫고 시세가 나오리라 생각 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언제 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좋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됐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제 전략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긋는다라고 제 관점을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이 정도 보고 갑니다. 뭐 스토캐스틱 또는 뭐 MACD 또 일목 균형표,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지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지지와 저항을 정확히 보고 제가 쓰는 거는 좀 RSI나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박스권을 그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 석 달, 넉 달 정도 했을 때 거의 돈을 잃지 않았어요. 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매매를 해가지고는. 네. 그래서 아직 테스트하는 중이고 충분히 볼륨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매매법에서 충분히 익숙해지시고 지금 시드를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고 이게 정말 익숙해져서 정말 내 손발처럼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6개월 정도는 테스트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그래서 한 6개월, 미니멈 한 3개월 정도 자신감 얻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진정한 비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충분히 테스트 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저는 아마 이제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비중을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2, 3만 원씩 벌려 있겠죠.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는데 한 3만 원씩 들어와 있어요, 지갑에. 괜찮죠? 그러면 열흘이면 30만 원이고 한 달이면 90만 원, 100만 원 되죠.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이 하나의 매입 그냥 똑같아요. 비중을 내가 만 원을 넣느냐, 10만 원을 넣느냐, 그러면 10만 원이라 이랬습니다. 한 구간에. 한 구간을 10만 원 이상 넣지 마세요. 10만 원 이상 넣지 마시고 그때는 쪼개시는 거예요, 이제. 쪼개서 다른 박스권, 같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박스권 또는 다른 코인에서 박스권을 그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고 제가 숨기는 게 없잖아요. 다 지금 오픈해서 보고 있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테더에서 실제 비중을 좀 넣어서 실제 제 매매를 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 테더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테더를 그어드리죠. 지금 딱 좋아요. 제가 요 박스권을 긋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을 설명드리고 한번 테더가 좋다, 안정적이고 절대 망할 리 없는 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어서 들어갔는데 이 녹색이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 박스권을 그은 관점은 최하단값이에요. 최하단값. 역사적 우리나라에 테더에 들어온 지, 업비트에 테더 들어온 지 최하단값입니다. 이 최하점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죠. 진짜 우리나라나 미국에 전쟁 터져가지고 뭔가 큰 외환 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큰 이 저점을 내려가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12월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쭉 내리꽂았어요. 보시면 계속 내려가죠. 그다음에 RSI도 보시면 뭐 RSI가 그때그때 움직이는데 내려갔어요. 여기도 하나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박스권을 근거는 뭐냐?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흔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못 올라가고 저항 맞고 내려왔죠?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뚫었어요. 뚫었을 때 시세가 크게 나죠. 그러면 저항 맞고 너무 올랐나? 그 다음에 아니야. 그 다음 지지를 받죠.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박스권의 시작이죠. 지지를 두 번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너무 올랐나 해가지고 이게 환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 우리나라 환율이잖아요. 환율하고 똑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나 싶더니 뚫었는데 다시 했죠.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지지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네,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고 지지받고 이걸 뚫고 내려갔을 때는 강력한 지지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 번 맞았는데 이걸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 번 지지받았던 여기는 지지하다가 또 흘러내렸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그으면서 여러 번 이 저점을 이으면 추세가 되거든요. 추세를 이으면서 단기적으로나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며칠 일봉이니까 거의 한 뭐 두 달 정도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추세가 상승이죠. 예, 상승입니다. 이게 다시 내려올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 구기 참 좋은데 이제 제가 지금 그은 건 이건데 제가 박스권을 긋는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여러 번 지지받았던 데를 여기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여기라고 봐집니다. 여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걸 다시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디를 저항을 맞을 거냐? 여러 번 지지받았던데 무너졌잖아요. 여기죠. 이 가격대를 뚫고 아니면 이 가격대를 뚫고 갈 거냐? 그러면 뚫고 간다면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을 긋는다면 이건데 이게 테더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테더가 너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스권을 긋는다면 아까 이 지점까지라고 딱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점 정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상황을 보면.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요. 보면은 테더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환율로 움직이니까 환율하고 똑같거든요. 뭐 하루 움직이는 게 하루 딱 이거 좀 이 정도 보면 하루 움직이는 게 20원 정도 움직이죠. 69호저를 따져보니까 1384원, 1365원이니까 한 19원 정도 움직여요. 하루에. 네. 예, 작게 움직이니까 시드를 크게 하거나 구간을 크게 해야 되는데 구간 크게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소식이 들려오니까 심심하죠. 저는 이제 구간 그을 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든요. 다음 강의에서 연결하여 진행됩니다.